특별위원회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235동을 지역구로 둔 엄샛별입니다. 문화와 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 공동체의 연대, 삶의 질을 가늠하게 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이러한 생활문화의 가치를 믿고 지난 3년간 체육회와 문화발전에 막대한 구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와 주민 체감도 사이에는 점점 깊어지는 괴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그 괴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유성훈 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저희 화면에 혹시 PT가 뜰 수 있을까요? 정면 화면이요.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네. 청장님, 작년 금천구 체육회 운영 및 대회 지원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청장배, 또 협회장배, 또 뭔가 대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회의 비용,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이 좀 어떻게 돼요? 6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예. 전체 합계가 아직 계산이 좀 안 돼 있어요. 네. 예. 워낙 체육회 예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체육회 운영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청장기, 그다음에 협회장기 이런 예산들을 합치면 대략 작년 같은 경우는 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5억 7천만 원, 2023년 9억 6천만 원, 2024년 9억 8천만 원으로 3년간 약 7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증가한 만큼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혹시 청장님 금천구 체육회의 올해 생활체육 종목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금천구 우리 체육회 소속대 21곳으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생활 종목 수는 현재 21개로 2028년 24개에서 21개로 축소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라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1위인 강남구는 43개, 성북구는 40개로 그 숫자는 2배입니다. 따라서 질의드립니다. 체육회 예산 증가 대비 줄어든 생활체육 상황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체육은 이제 우리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신체 건강에 대한 증진이나 또 내지는 정서적인 안정 도모,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금천구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천구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또 일상 속에서 삶을 활력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이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또 동시에 우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또 체육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정책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금천구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 체육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하고 또 각 종목 협회별로 여러 가지 구청 장비나 협회 장비를 통한 체육 행사 지원도 하고 또 종목별 동호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경기 기회도 제공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체육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서울 시민체육대 출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국 단위, 지역 단위 체육대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체육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교실이라든지 또 그런 생활체육 교실을 통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더욱더 더 중요한 건 또 우리 금천구에는 체육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그 체육 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축구장 건설, 그 외에도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이렇게 체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셔서 저희가 예산은 많이 지원됐으나 이제 그에 따른 저희가 성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아직 미진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었으나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줄어든 생활체육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감사 과정에서 생활체육인에게 실제로 돌아갔다라고 보기 어려운 예산 항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체육회 행사 자주 가시죠? 네, 저도 가보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회 행사 중에서 구청장기 대회 또한 대부분 또 참여하셨죠?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참여하신 구청장기 대회에서 금천구 체육회 회장의 이름으로 상이 따로 나갑니까? 금천구 체육회장상이요? 네. 구청장기에서? 네. 체육회장상은 없는 거로, 구청장기는 구청장상으로 하고 있고요. 협회장은 협회장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구청장기 대회에서 혹시 시상품이 따로 나갑니까? 시상품은 이제 구청장기나 협회장기나 대회 선수들이 참여해서 상장과 상패를 주는 거죠. 그렇죠. 상패만 주고 약 5만 원대의 시상품을 혹시 직접 건네주시거나 아니면 체육회장 상 이름으로 시상품이 건네주시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상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행사 진행에서 경품이 만들어서 경품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기 대회에서 청장님이 체육회 회장님 명의의 축하 화환을 받거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기 대회에서 체육회장님이 축하 화환이요? 네네. 글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네, 그 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언급했었던 내용들이 저는 2023년, 2024년만 보았습니다, 자료를. 근데 해당 그 체육회장님 상으로 포함된 시상품, 상장 케이스, 축하 화환 등으로 약 1,220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구체적인 영수증은 해당 업체에 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 결의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자료 마찬가지로 저희가 축하 화환 등이 결제가 됐고요. 그리고 시상품도 약 300만 원, 400만 원 각각 2023년, 2024년 결제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문제는 체육회 예산이 사용처도 불분명합니다. 이 화환이 어디로 갔는지
개별 영수증이 있는지, 배송처가 있는지, 수령지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회장 상이 없음에도 매년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시상품 또한 수령자나 품목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체육회 예산으로 사용된 시상품이나 일부가 체육회 임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시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의 경옥고가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역시 특정 종목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400만 원 정도의 시상품이 구청장기에서 결제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주류 구매도 있었고요. 이 문제는 이제, 스포츠 공정감사실에서, 이 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건으로도 주류 구매를,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 영수증을 보니까, 저희 체육회 임원진 분의 아내 업체에서 또 구매를 하신 내역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29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 나아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도 확장될 수 있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이 문제는 알고 계셨나요, 혹시? 글쎄,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체육회의 예산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로는 이제 서울시 체육회 주관으로 3년마다 이제 금천구 체육회를 감사하고 있고 2024년도 작년에 정기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제가 알기로는 구의 예산, 시에서의 지원비도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체육회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또 쓰는 자체 경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열해드린 사례는 순수한 구비. 지원금으로만 지출된 예산이고, 이 항목은 모두 구청장기와 23년 체육인의 밤 행사에 사용된 예산으로서 우리 순수하게 생활체육인 그리고 종목 생활체육인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수요처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금천구 체육회는 정관에 매년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은 내부의 감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2025년도부터 저희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탬 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하고 집행 과정을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좀 높여 나가는데 그런 또 대책을 강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에서도 계약의 형식과 실체가 분불명한 수의계약 사례가 또 확인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공연예술 사업의 실체 주체는 A단체이고 계약서는 B단체의 명의로 체결이 됩니다. 넘겨주시죠. 이렇게 수의계약 사례가 불분명한 증거는 지금 과업 지시서 상에는 A 단체
과업 계획서에는 비단체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 내용은 주민 참여 교육 사업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예산서, 지금 견적서 수의계약을 만든 업체에서 견적서 상에서도 주민 참여로 교육 방식의 공연을 하겠다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결국 사업이 최종적으로 진행된 공연에서는 단 한 명의 출연진 내에서도 주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청장님 이 사항 알고 계셨습니까? 그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아, 네. 안타깝게도 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넘겨주시면요. 이 사항을 구청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진정성 있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다 주민 참여 뮤지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문사에서 지역 주민 창작 뮤지컬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갔고요. 넘겨주시죠.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실제 추진 주체인 A단체의 문제인데 제가 A단체의 최초의 기획안을 입수했습니다. 그 기획안에 따르면은 지금 나와 있는 대표자와 실무자는 제가 가려놨지만 대표자는 해당 사업의 업체의 단장이고요. 그리고 실무자는 놀랍게도 퇴직국장입니다. 청장님, 그 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 단체는 타 단체가 하는 구조는 회계감사와 계약 책임을 흐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명의 위장 계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 이제 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점검해서 아마 이제 점검해서 과정들어 갔다가 아마 복귀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수많은 문제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에서 중요한 핵심은 선의의 공직자분들께서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금천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연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의 사례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문화체육 예산이 구조적으로 사적 이해와 뒤섞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체에 없는 예산 집행, 특정인 또는 단체와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회계 책임 회피 가능성, 구청의 감시 기능 부재 또는 형식화. 그래서 청장님에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구조적으로 계속되는 이유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무소불위 권한이 행사되어도 행적이 침묵하며 그 권한에 기대어 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책임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 집행,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태미 시스템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런 예산 회계의 투명성 높이는 여러 가지 체계를 갖고 있고요. 또 동시에 끝나고 사업 집행 이후에도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집행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력자의 의지가 시스템을 왜곡시켰고 그로 인해 선량한 공무원과 집행 직원들이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예산은 특정인의 재량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공의 자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의를 통해 행정의 신뢰와 정의, 주민의 권리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청장님, 그 22년 10월에 저희 조직 개편이 한 번 있었죠. 예. 네. 그 조직 개편에서 이제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개편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 내에 우리 관문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언권 지원팀을 이제 새롭게 구성하는 조직 개편을 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 서남권 개발팀을 신설하여서 석수역대권 일대에 노후 도시계획시설인 시흥유통상가, 중앙철제상가 개발을 본격 지원하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우리 중앙철제상가는 1987년부터 31,964제곱미터 규모에서 철제 가공 유통을 전문으로 운영된 시설로 40년이 흐른 지금은 건물 노후화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시흥삼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 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오랜 시간 묵묵히 참아준 주민들을 대신하여 철제상가 재개발 및 공공기업 문제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철제상가 정비사업은 22년 7월 금천구가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이 금천구에는 어떤 상징성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철제상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의 금천구에 이제 관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또 굉장히 지리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또 과거에 종합시장 부지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그전에는 서울의 접경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철제상가가 개발이 돼서 특히 그 주변에 계신 시흥삼동 주민분들께서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이 도시 기반 시설이 마련된 그런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정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그 철제상가 시장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뭐 민선 7기 이전부터 뭐 20년은 뭐 넘었죠 벌써.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수많은 논의와 시도의 결과적으로 현재 중앙철제상가 종합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은 민간 시행사업자가 22년 6월 16일자로 시장정비사업 사업계획 승인 추진 시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시와 구가 그리고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4월에 사진 추진 계획서안을 시구 유관기관 합동 검토 의견을 반영하는 대로 서울시와 시장정비사업 승인 전체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목표는 중앙철제상가가 시장정비 사업으로 잘 조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주거와 또 판매와 주민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재편성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기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약 30차례 회의와 협의, TF 구성 등 시행자 개발 협의, 주민 간담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업은 매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22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형장님께서는 이 지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본 이 지연의 이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앙철제상가가 종합시장 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이 예를 들면은 토지 용도가 중공업지나 일반 주거지역 또는 내지 상업지역이었다면 얼마든지 개발이 빨리 되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었겠죠. 단지 토지 용도가 종합시장이다 보니까 서울시나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는 것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의견들은 그동안 이 토지 용도에 맞는 개발 계획을 세워라 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계획을 세워도 거기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서울의 접경으로 이제 관문도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안양 쪽으로는 이미 주거지로 개발이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 쪽으로도 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종합시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개발 계획이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전혀 안 나오고 그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철제 상가를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미 이제 지리적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20, 철제 상가 40년 전에 구성될 때는 철제 상가였죠. 이제는 상가가 그걸 폐지하고 상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주거를 그 용도가 시장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을 넣는다면은 서울시에서는 그 반대를 계속 해왔던 거고 그게 이제 핵심적인 접점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사실 이 철제상가 재개발에 대한 주민분들의 입장은 구청이 너무 시행사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와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도시계획권에 대한 제한이나 위반은 저희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승인과 허가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랑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종합시장 부지라도 이거 풀어줄 수 없냐? 일반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풀어줄 수 없냐?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알다시피 이 개발 계획에는 그냥 그 용도 지역을 바꿔줄 수 없어요. 토지 용도 지역을. 왜냐하면 토지 용도 지역을 바꿔줄 경우 그 해당 지역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시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수립 계획이 통과됐을 때 용도 지역이 상향되든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 책임감을 실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느끼고 계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항을 묻게 되는 그 이유에서 이 질의를 진행하게 된 이유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가 주민 청원을 받았었습니다. 그 주민분들은 인근 주거지역과의 통합개발을 요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했었는데요. 하지만 군은 당사자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청원에 대해서 구청이 실질적으로 행한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중앙철제상가 시장정비사업구역과 인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합개발 요청에 대한 주민청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주민청원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주민면담 및 의견 수렴을 8회 실시를 했고요. 또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서 시행사 및 주민 간 간담회를 2회에 거쳐서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가 되셨나요? 그 협의에서 여러 가지 매매 가격의 차이라든지 구역계를 편입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찬성한 그 편입에 대해서 편입 지역 내에서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 인접 신축 건물들이 최근에 착공에 대한 준공 서류가 들어와 착공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행사와 또 청원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협의가 지금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철제상가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석수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예전부터 세워서 특별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청원 내신 부분뿐만 아니라 그 청원 외에도 다른 지역도 다른 빌라 주민들도 많은 그 의견을 갖고 계시고 철제상가 개발에 편입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다른 지역도 다른 빌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안타깝게 보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재 계획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그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진행하시는 말은 검토 중, 협의 중이라는 말이 국민 설득이 되기에는 답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 청원이 진행된 이후로 1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 행정이 업무를 했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 질의를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제상가 개발과 연계된 석수역 추가 출입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청장님, 24년 작년에 정례회에서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해서 구정질의 답변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례회에서 구정질의 중에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있었고 제 질의도 있었고요. 예, 제가 답변이 뭐 지금 속기록이 없으니까 혹시 갖고 계신 말씀해 주시죠. 네. 그 24년 6월 25일 제 250회 정례회에서는 청장님께서 중앙철제상가 개발과 연계하여 석수역 추가 출입구 및 연결 보도 설치를 공공기여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획안을 제가 살펴보았을 때는 석수역 추가 출입구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그 철제상가 종합개발 과정에서 석수역 추가 출입구 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과 주민 여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우선적으로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한 국토부 협의를 했고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BC 값이 0.22가 나온 걸로 알고 계시죠. 0.22가 나왔고요. 그 건설비로는 사업비가 430억으로 그때 용역 결과 추정이 됐고요. 용집이 포함했을 경우 470억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그 타당성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앙철제상가 시장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 그 현재 시행사와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총량은 시장 면적의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좀 짧게 지금 철제상가의 석수역 추가 출입구 공공기여 검토분이 어떤 방식으로 계획안에 담겨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여 총량이 2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공공기여 이내에서 여러 가지 공공기여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을 현재 우리 금천구에게 그 시행사업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사업 시행을 하면서 조사해 본 결과 시흥동에 공공체육시설을 좀 지어달라. 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이
이 독산동 쪽과 구청 옆에밖에 없기 때문에 시흥동 쪽에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또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요구시설이 노인요양시설이 사업비가 약 42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시흥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제대로 지으려면 약 354억 원이 필요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봤을 때 석수역 추가 출입구가 아까 47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공공기여 총량의 법에 정해져 있는 공공기여도 받아서 우리 금천구에 요구되고 있는 시설도 집어넣고 동시에 석수역 출입구를 염원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도 받아 안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철제상가 이 시장정비 사업이 앞으로 이제 시구 합동 보고회나 또 서울시에서 이 시장정비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기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바람인 추가 출입구 또 필요한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확보된다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어떤 그 진짜 지혜가 필요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추진 계획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현재 공공기여로 노인 요양시설,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노인 요양시설의 수요도가 우리 시흥 3동과 시흥동의 수요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더 큰 의문은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같은 경우에서는 청장님이 작년에 약속을 하셨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안에도 빠져 있고 답변하시는 내용들도 좀 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청장님께서 공공기여로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추진 계획안에 넣으실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수역 추가 출입구 여건이 마련될 경우, 그러니까 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여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예산상의 문제. 특히 이게 중요한 거는 공공기여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국회에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계획안 자체에도 안 들어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청장님께서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문제는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상황이고 그 약속에 대한 언급을 계획안에서도 빼놓고 계신다면 저희 국민들은 어떻게 청장님을 믿어야 하고 지금 이 구정질의는 왜 있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출입구 우리가 예정지나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아직 공표가 안 됐을 뿐이죠. 근데 이 출입구 예정지를 확보해서 어떻게 건설하려면 책임 있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드리려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 가능성을 보여야지 되는 건데 그 예산은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 확보, 시의원을 통한 시비 확보, 또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기여금 확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확보돼야지만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선행돼야 되고요. 그런 노력들을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금천구에서 진행이 청장님이 얘기하신 바대로 예산의 계획안이 분명하게 바로 섰을 때 그 구에서는 사업 계획안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흥 3동 똑같이 희망의 숲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 3동은 그 어떤 예산안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지금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도가 높고 니즈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추가 출입구를 확보하는 문제에서는 지금 청장님은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는 걸로 보여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오늘 이 질의를 시흥삼동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려가 됩니다. 청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가 출입구 상황이 어렵다면 연결될 수 있는 보도 또한 계획 안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는 만드실 예정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건이 마련되면 저희가 지하철 출입구 예정지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네, 지금 예를 진행할 들면 예정은 없으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희망의숲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토부의 공모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의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도 공모 사업이 아직 실행되고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공모에 제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공모에 제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네, 청장님 그 시간이 24초밖에 없어서 네. 제가 짧게 다시 정리를 하면 저희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주시고 나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에 대한 책임감도 저는 무겁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더 질의할 부분이 많았지만 일정과 책임의 계획을 갖고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약속은 단지 말이 아니라 신뢰라는 말을 남기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